비나의 위카TV입니다. 오늘 타로 리딩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비나의 위카TV에 오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매일 가득하시길 빕니다. 자, 오늘 6월 넷째 주 연애운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오늘의 연애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한테 맞는 사람은 다른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그래도 좀 관계도 오래 가고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마음 편하면서 또 내가 해주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연애운은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정화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마지막 주 연애운 나는 과연 어떤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연애운 리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를 모두 뽑았고요.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서 충동적으로 4개의 숫자 중 하나를 뽑아주시거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를 뽑아주세요. 하나를 뽑으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번호는 바꾸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 뽑아주십시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서 리딩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연애운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열렬한 사랑에 빠져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연애를 좀 쉬고 계시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연애를 할 때 뭐 아니면 도입니다. 완전히 정말 상대한테 미쳐가지고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거죠. 너무 몰두하다가 정말 이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푹 빠져 지내시다가 헤어지고 나서는 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냥 고통스러워 하시고, 뭐 물론 연애가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약간 잔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뭐 화산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촛불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정말 첫눈에 반하는 거, 꽂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감정으로 통하지 않으면은 아예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만나다 보니까 뭐 대화가 통하고 뭐 직업적으로도 뭔가 비슷한 면이 많고 취미생활이 같아서 이런 거는 잘 안 통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첫눈에 반한다거나 뭔가 필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필이 온다든가 하는 걸로 인해서 푹 빠지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연애에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 영화나 소설에서 볼 법한 그런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런 연애 아니고서는 연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울리긴 합니다. 첫눈에 반하거나 나를 정말 완전히 그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사실은 정말 끝까지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임계점을 치면은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만나서 빠지고 이런 게 전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거죠. 첫눈에 반하거나 나에게 감정적으로 만족을 주지 않으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좀 길게 가거나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는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도 어떻게 보면 평생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평생 잘 가기 위해서는 꼭 명심하셔야 될 생각과 그 마음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동하거나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고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정말 이렇게 불붙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연애건 결혼이든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 감정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좋아했던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다 부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아, 나는 좋아했는데 내 짝은 아니었나 봐. 여러분의 짝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방식의 패턴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한 것이지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하고는 진짜 너무 정열적으로 시작했긴 했지만 변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계속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감정만 믿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뭐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보여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연애에서 만나면 주변 사람들 보여주지도 않아요. 둘이 완전히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빠져서 야반 도주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낭만적이죠. 본인들만 행복하면은.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생 불붙는 사랑만 하고 말겠다 하면은 뭐 좋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하고
뭐 좀 미래를 꿈꾼다든가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든가 하실 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끌어오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인 면이 전혀 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울리냐고 판단하기보다는 오늘의 그 주제인데, 사랑에 빠지고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정열적인 대상을 만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선 사랑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만나고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좀 오래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신다면은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에 금사빠, 뭐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엎어버리고 이게 너무 패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사랑, 진짜 오래가는 사랑, 아니면 좀 성숙한 사랑, 순간적인 감정뿐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기도 하고 상대방은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고, 감정이 없어져도 잔잔하게 어떤 인간에 대한 의리로서 만날 수 있는 대상, 이런 대상으로 탈바꿈을 하려면 본인의 패턴도 좀 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한눈에 반하고 어떤 그런 정말 열정을 느끼고 이런 대상을 만나는 건 절대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복받은 일이죠. 그런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지만 잘 안 될까? 왜 나는 사실 그런 사랑이 나한테 맞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궁금증이 드신다면 아닙니다. 맞고 그 사랑을 즐기고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고 맞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부터 자각하시고 조금 그 관계를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어른의 눈으로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월 마지막 주 연애운,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맞는 연애 방식이나 이런 거와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거는 그 뭐 모태솔로라고 하죠. 아예 연애 경험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연애 경험이 없으려면은 연애 자체를 못 해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연애에 대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놓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연애는 이래야 돼. 몇 월 며칠에는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100일에는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는 뭐 해야 되라고 그 수많은 그 뭐 기념일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는 진짜 지문처럼 각자 만나는 대상하고 하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만 다 틀린데 이분은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연애 패턴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연애는 어때야 돼라고 생각해 놓은 게 너무 좀 심한 편이라 아예 시작을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서 모태솔로라기보다는 나는 연예인 이래야지, 뭐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저래야지 이렇게 해서 딱 규정 지어놨기 때문에 아예 그거 시작조차 못한다거나, 뭐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으려고 해도 자기 기준에 뭔가 좀 벗어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시작을 못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야, 나는 현실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환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부딪혀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연애는 누구든지 만나서 감정 교류를 해보고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또 다른 감정이나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거나 이겨내거나 아니면 뭐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관계나 인간의 그 어떤 상대여야 된다라는 그 형상에 갇혀가지고요. 좀 안타까운 편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현실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갑자기 뭐 자연스럽게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동화처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환상 속에서처럼 뭐 이렇게 길에서 넘어졌는데 뭐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잘생겼다든가 뭐 이런 식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에겐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좋을지 좀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식으로 현실성이 없는 연애를 조금 이제는 현실 감각을 찾으셔가지고 좀 포기를 하시고, 그렇게 갑자기 나한테 왕자나 공주처럼 누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라는 걸 자각하신 다음에 그냥 익숙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특히 직장이나 회사 동료들, 아니면 어디 동호회 회원들, 아니면 정말 동창들, 이런 사람들처럼 좀 편안한 얘기를 터놓을 수 있거나 뭔가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주변에 친구들이 좀 겹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약간 그 연애 자체 1대1 관계보다는 약간 사회 대 사회, 가족 대 가족, 이렇게 관계로서 만나는 게 좀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느 정도 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상당히 마음 편한 걸 느낄 수도 있고, 관계를 제대로라기보다는 관계를 그렇게 무리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만나보면 절대 수백 번 모래성을 짚고 보셔도 연애 박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셔서 일단 만나십시오. 일단 주변에서 연락이 오면 특히 동창회라든가 회사 동호회라든가 어디 등산 가자고 하면은 나가셔서 친한 친구분이랑 친한 동료분들, 친구들하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감정을 한번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소개를 받으신다거나 그렇게 익숙한 관계에서 하나 둘씩 시작해서 연애를 시작하시면은 반드시 천천히 오래 가는 그런 관계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애로서도 재미있을 거예요. 일단 사회 대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가 이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연애운, 나에게는 과연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에 관한 리딩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위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사실은 카드를 뽑고 나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뽑았는데, 이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얼마나 힘듦을 겪고 계신지가 오히려 나온 것 같아가지고 리딩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자, 연애를 함으로써 뭔가 좋았던 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국엔 연애가 잘 안 되고, 아니면 흐지부지 되고, 아니면 싸움만 되게 하고 헤어졌다던가, 아니면 그 연애를 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정감은 없고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나 빈곤한 관계, 내지는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타이밍이 항상 안 맞아서, 진짜 연애는 타이밍이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 시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 타이밍이 전부 어긋나 버리는 그런 관계만 만나왔던 분들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다시 연애를 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누군가를 새로 좋아할 때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긴 하고 지금 의지도 거의 없는데, 제가 그래도 어떤 분들이 어울릴까라고 어드바이스 드리면, 오늘 주제니까요. 자, 상대방하고 타이밍이 어긋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도 점점 더 맞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기분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거를 바랬던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오히려 상대방의 그런 생각을 무시하면서까지 뭐를 해줬다든가, 그러니까 과잉이 하나는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것도 안 해줄 수 있어? 라면서 화를 낸다던가. 근데 기본적으로 해서 연애를 해서 내가 얻는 것도 없고 좋았던 것도 없고 타이밍을 못 맞춰서 다 어그러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당연하게도 타이밍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데 있어서 서로한테 그래도 주고받는 관계가 주고받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죠. 모든 관계에서 뭐 제가 인간관계에 관한 리딩을 하던 연애 관계에 대한 리딩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에요. 이분들은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상대방이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교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평소에 잘 안 하신 분들이에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일단 중요해. 여자친구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일단 여자친구는 이쁘면 돼. 뭐 내지는 남자친구는 뭐 좀 부자면 돼. 학벌이 중요해. 남자친구는 나의 무슨 날에는 뭘 해줘야 돼. 여자친구는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규정 지어버리고 거기에 관해서만큼은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애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준다고 불평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걸 내가 어느 정도 해준 것 같은데 쟤는 나한테 내가 바라는 거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불균형함, 교류 없음, 미스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연애의 문제라고 보여졌을 때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맞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했는가,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주게 풀어주고, 그거 듣고 둘이 얘기를 해서 이건 좀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교류와 그런 대화의 시간을 제대로 가졌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스스로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관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뭐 상하 복종 관계도 아니고, 연애라는 것은 같은 시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서 쌓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있었던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은 연애를 하실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는 너무 기대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만이 있는데 지나치게 오버해서 잘해준 건 없었나,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면은 누굴 만나도 여러분들은 되게 정열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런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불평불만만 쌓일 것이고, 결국엔 누구하고도 연애를 할 수 없다는 감정이 생기게 돼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거나 상대 이성에 대한 어떤 왜곡이 생기게 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 바라는 게 많지 않은지, 아니면은 내 얘기를 나의 원하는 것,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월 넷째 주 연애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맞는가? 자,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연애가 재미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연애가 재미가 없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카드에서는 자, 연애라는 것을 여러 면이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누군가랑 만나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더 얘기할 사람이
생긴 거고 내가 있었던 일이 뭐가 있는지 뭐 오늘 하루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뭐 나의 꿈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뭐 친구 얘기라든가 뭐 각양각색의 얘기를 보통 이제 애인들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애를 하는 게 약간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운다. 내지는 반쪽을 채운다. 내지는 안정화로 가는 단계다. 내지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다. 이것처럼 어떤 안정을 위해서 연애를 안 하면 불안한 분들이긴 하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안 한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시고 상대를 만나긴 하지만 그 안정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억지로 참는 듯한 그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대가 재미가 없어도 통하는 게 없어도 좀 억지로 만난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까처럼 되게 어떤 감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엎어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통하거나 고만고만하고 되게 권태가 와도 그냥 만나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짝이 있다는 그 관계를 내가 지금 좀 안 맞고 얘기가 안 통하고 통하는 게 없다고 해서 그걸 깨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안정감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게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을 버티는 것이 이게 과연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애라고는 할 수 있죠. 연애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의 권태기스러운 연애 관계를 지속하다가 결혼까지 하고 계속해서 쭉 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맞는 걸까? 이게 정말 연애인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제 채널에 오시고 지금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보시냐는 거는 안정감도 좋고 꾸준히 의리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면서 하는 연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다양한 연애의 면모, 다양한 사랑의 면모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지금 만나본 분들하고도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돼요. 특히 이분들은 재밌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안정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안정감, 튼튼함, 변화 없음, 차분함 이런 걸로 점철되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이 경험을 하고 재미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유머 감각이라 좀 넘치는 분들을 만나야 인생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지금 남자친구하고도 재미는 없지만 계속해서 뭔가 이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두 분이 일단 엄청나게 같이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좀 보러 다니신다거나 근데 그것도 웃음 코드나 타이밍이 안 맞으면 같이 안 웃어버리면은 뭐 오히려 더 끔찍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재미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인생에 재미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연애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안정감도 좋고 평화로운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게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서로한테 재미있는 부분, 발랄한 부분 그 다음에 항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서로 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 관계는 더 튼튼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두 분 안에 빠져있는 10%에서 15%는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만날 때 웃기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없이 웃기는 거 말고 유머 코드가 맞는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지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웃을 수 있는 구석이 있고 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관계 유지되는 거는 뭐 굳이 타로나 뭐 어떤 상담을 받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만나더라도 그 유머 감각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요.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과연 연애라고 할 수 있을지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시고, 여러분 당장 이번 주부터 만나고 계시던 분이든 아니면은 만날 사람이나 소개받을 사람이라도 정말 나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생활적인 안정이나 감정적인 안정 말고도 나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좀 가볍게 만나시거나 가벼운 내용으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내용으로 데이트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생이 재밌어야 됩니다. 자, 2021년 6월 마지막 주 연애운, 나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잘 맞는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 리딩을 1번부터 4번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오늘 리딩을 해보고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애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만의 사랑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맞는다라고 확실히 카드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여러분의 그런 연애하는 패턴에 따라서 먼저 진단이 나오고,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야 좀 더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그런 리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하시거나 지속하는 데 있어서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시기 전에 비나의 위카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 리딩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매일 좋은 날 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